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2009년에 11년 전에 유엔 환경계획에서는 세계 GDP의 1%를 투자하는 글로벌 그린 뉴딜을 제안했고, 올해 2020년 국제에너지기구는 서스테이너블 리커버리라고 해서 이제 그 그린 리모델링 중심으로 보면 100만 달러당 약 1억이죠. 10억이죠. 10억 따라 약 9개에서 3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중심으로 보면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주택 부문의 경우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35%, 2050년까지는 80% 저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10년 후가 되면 건물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3분의 1을 감축하겠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공공건물 에너지를 약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그리고 열 효율이 낮은 건물은 의무적으로 리모델링을 5년 안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매년 증가세가 보이고, 그리고 영국의 성장 전략은 탈석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할 때 원자력과 가스가 보조 역할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법에 의해서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32%, 발전 부문은 40%, 약 절반 가까이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탈원전, 38년까지 탈석탄, 그리고 2050년까지는 에너지 소비를 50% 저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를 중심으로 보면 이제 주요 항목은 지능형 검침 인프라, 배전 자동화, 스마트 미터,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약 12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정도 되죠. 14조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리드 2030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디지털화된 전력 시스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국가 초전도 케이블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EU의 스마트 그리드도 2024년, 앞으로 4년 안에 유럽 소비자 약 80%가 전기용 스마트 미터, 그리고 가스용은 약 절반이 스마트 미터로 대체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 모빌리티 중심으로 보면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연기관을 단종시키는 시기가 5년 안에 노르웨이는 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영국은 2030년, 프랑스는 2040년,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크다 보니까 2050년까지 내연기관을 단종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 에너지를 석유를 단종시키면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데 전기나 또는 수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동서발전도 그 전기를 생산하거나 그게 이제 화석연료가 아니라 아마 재생연료나 또는 제3의 에너지원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유럽에서 친환경 자동차 비중이 특히 높은 이유는,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약 40%에 달하는데, 이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전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는 자국 내 생산되는 전력의 98%가 재생에너지로 되어 있고, 스웨덴은 지금 올해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50% 달성하고, 교통 분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0년 안에 퇴출하고, 그리고 전력 생산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20년 안에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시사점을 동서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현재 동서발전의 이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한 사진입니다. 국내에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죠. 당진 화력이 가장 큰 부분인데 모두 다 화력 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 바이오도 일종의 신재생에너지라고는 하기 어려운 분야이죠. 그리고 해외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현재 운영 중인 데는 하나도 없고, 칠레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메가와트니까 전체 생산되는 전기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 안 될 겁니다. 얼마 안 되고, 현재 제가 전체 생산량의 동서발전의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한 1.5%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 목표를 좀 더 지금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이 전략기획부서에 계신 분들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린 뉴딜을 해야 되냐. 지금까지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더구나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지금 탄소 배출이라든지
또는 미세먼지 배출이라든지 거의 뭐 절반 이상, 예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 걸러내고 있는데 왜 이게 그린 뉴딜을 꼭 해야 되냐. 이게 12월 6일이니까 이 한국 날짜로는 오늘 날짜입니다. 영국 가디언에서 제가 캡처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한 20, 30년 안에 사회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뭐 미세먼지나 그런 오염물질 때문이 아니라 이 지구온난화라든지 지금 북극이 녹아내리고 전세적인 생물 다양성이 위험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무너질 거다. 그게 많은 과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동물종들이 멸종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북구에 있는 나라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북해 유전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그린 뉴딜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다. 근데 한국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기후변화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멀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라든지 좀 더 시간이 있다고 느끼는데 실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시급하게 전략적 문제로 또는 생존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 뉴딜에 있어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가치 생태계가 바뀐다. 단순히 발전의 소재를 석유나 석탄에서 태양광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걸 태양광으로 또는 다른 수소로 또는 제3의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그린 모빌리티를 하는 데 있어서도 BMW, 인텔, 모빌아이 같은 이 전자회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가도 인터넷, 구글, 현대차 또는 혼다, 아우디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동서발전을 중심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의 수익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유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상하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대등한 관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갑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유기적인 관계로 바뀐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가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같으면 정부는 이 질문 사항에도 있었습니다. 공공영역과 민간기업 간의 역할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역할 구분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하는 데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오히려 정부가 보조하는 또는 독일에서 디지털 허브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또는 EU의 그로 스마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도시 간의 국제적인 도시가 협력하는 바르셀로나, 스톡홀름, 켈러니 또는 영국의 밀턴 케인즈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공공과 상용 데이터가 통합되고 데이터 마켓, 지금 우리 주식처럼 데이터 마켓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버넌스가 옳다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그 밸류 체인이 중요해지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버넌스 모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린 뉴딜은 반드시 디지털 기술이랑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국내 평균 에너지 효율성은 선진국에 비해서 2배, 3배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의 한국의 위치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특허 출원 건수는 주요국 대비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약 2년에서 5년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RE100이라고 하는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 쓰겠다. 재생에너지 100% 쓰겠다고 하는 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가 요구되는데 높은 발전 단가나 또는 미비한 제도 또는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률로 인해서 아마 기업들이 목표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일자리를 물어보시는데 지난 7년 사이에 그린 리버넬링 관련해서 독일의 경우 이 분야에서만 약 50만 이상의 그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분도 현재 전국 전 세계적으로 2019년에 약 1,000만 명 이상, 2050년에는 약 4천만 명 정도가 이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그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동서발전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가 전환되는 데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성,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한 7, 80% 정도 되는데 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또는 계층 격차, 또는 개인의 격차, 그런 데 있어서 동서발전이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략적 시사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을 한다고 해서 핵심은 이런 신기술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린 뉴딜을 한다고 해서, 또는 디지털 뉴딜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빠지는 그런 기계적인 상황만 남아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면 도태되는 기업이 될 테고, 그걸 해내는 기업은 아마 인류 기업일 겁니다. 인류 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업만이 아마 인류 기업으로 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자동차가 발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일 왼쪽 위가 1880년대 처음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현재 자동차 모습을 띠게 된 건 1950년대, 60년대입니다. 이 모습, 자동차가 예전 우마차의 모습에서 벗어나는데 약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도 아마 그럴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 이 창문에서 이 십자가 모양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현재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은 이런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게 제대로 모습을 잡아서 이런 모습으로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이 PPT 내용은 마치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또 저도 여러분들께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